한동훈 대표가 어제 TV조선 아마 여러분들 인터뷰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어제 9시 뉴스에 네네. 나왔죠. 네.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간에 봐왔던 한동훈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아,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 봐왔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뇌리 속에 각인됐던 한동훈의 모습은 뭐 까다로운 질문이 딱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거의 AI 수준으로 착착착착착착착 뭔가 논리정연한 답변을 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어제 그 TV조선 인터뷰에 보면은 특히나 이제 윤 대통령과의 어떤 인간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 좀 이렇게 뭔가 일부러 뜸을 들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그 표현을 가다듬는 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그 유창함 같은 거는 그 막 달변 유창하다 뭐 이런 거는 좀 덜한데 이제 뭐 그런 AI 같은 모습은 뭐 찾아보기 힘들다. 네. 그런 얘기들은 전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어제 포커스는 이제 계엄 관련 당시 상황과 그 이후에 상황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마지막에 딱 한 질문이 나왔어요. 미래에 대한 그 질문이 나왔는데 뭐 앞으로 이런 질문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어쨌건 뭐 처음 인터뷰 나온 거니까 아무래도 책 내용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꽤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주목됐던 게 이제 윤 대통령 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꽤 가슴이 아프다는 고통스럽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절절하게 국민들에게 좀 전달을 했고 그런 것들이 아마 한 대표를 좀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 일정 정도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영향을 미쳤을지 뭐 그거는 이제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본인이 해야 될 바 사실 대통령과의 관계가 인간적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적 관계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공적 관계고 대통령의 그런 일에 대해서 분명히 공적 관계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갔다는 거. 그리고 저 옷이요 어제 저 무슨 옷인지 아십니까? 계엄 당일날. 저희 계엄 당일날 입었던 옷이에요. 일부러 저 옷을 네. 아마 입고 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본인이 정말 절박하게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국민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그걸 첫 인터뷰 때 저 옷을 입고 나간 겁니다. 그만큼 이제 마음에 좀 다짐을 하는 뭐 그런 차원으로 이제 아마 저 옷을 입고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쭉 보면 역시 이게 저는 좀 이런 인터뷰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국민들에게 물론 책으로 보신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책을 다 읽어볼 수는 없잖아요. 좀 더 어떤 이 인터뷰를 통해서 또 이 다가가는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아마 인터뷰가 좀 꽤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굉장히 뭐 많은 데서 지금 뭐 인터뷰 요청에 쇄도하고 있고요. 아마 뭐그 여건이 되는 대로 소화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난 뭐 한 70여일 동안 이제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분들의 궁금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제 또 하나 둘씩 해소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내일이 이제 그 북콘서트가 있죠. 네. 그리고 동교동 그 홍대 쪽에서요. 네, 모레는 또 무슨 대학생들 모임이 있다고요? 그렇죠. 감독님 그 포스터 한번 띄워볼까요? 내일 모레 그 신촌 8개 대학 뭐 그러니까 연세대 고려대 그 신촌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뭐 8개 대학에서 대학생 시국 포럼이라는 거를 하는데 첫 번째 강연자로 그러니까 저거는 대학생들이 우리가 듣고 싶은 그 스피커를 부르자 해가지고 자기들 자체 논의 결과 일바따로 부른 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런 제목으로 이제 강연을 하고 또 일문일답 쭉 이어가겠죠. 저 끝난다면은 닭갈비로 점심 식사를 할 예정이랍니다. 닭갈비요? 네. 아 신촌에 네. 참 지원이나 저나 이 신촌 맨들인데. 그러니까요. 네. 네. 참 신촌에 또 닭갈비집 어디가 가서 그러니까 이 닭갈비 별로 없었는데 그때. 저희 때는 뭐 닭갈비 없고 잡탕찌개 막 이런 거 있어요. 네. 네.
자, 그런데 오늘 하나 기사가 난 게 윤 대통령이 작년 8월부터 본인 이 군인들과 이런 사람들한테 이재명 한동훈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제 지금 오늘 기사가 하나 네, 됐습니다. 봤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지난해 8월 초에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하러 갔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인물에 대한 쭉 평들을 하면서 비상대권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현재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 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정치인 외에 민노총, 경기동부야 맡은 사람 뭐 등도 언급을 했는데 결국 그때 당시에 이 한동훈 대표를 언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 8월 초라는 게 자 여러분들 보자고요. 예, 작년 7월 23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어서 한동훈 후보가 당심, 윤심 모두 63%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대표에 선출이 된 직후입니다. 네. 직후예요. 근데 그때부터 한동훈 제거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사사건건 각을 세우고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누구예요? 그 탄핵 그 유발된 거에는 한동훈의 책임 크다. 네. 예,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당대표 선출되자마자 제거하려고 그랬잖아요. 저게 맞다면, 저게 팩트라면. 그러니까 한동훈이 뭐 사사건건 각을 세우고 이건 핑계라는 거죠. 예? 예. 아니 그러면 당 대표를 만나서 뭐 대화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만나달라는데 한 번도 안 만나주고, 예? 그리고 본인이 국민들이 참모들이 기자회견 좀 제발 하십시오 했는데 1년 9개월 동안 기자회견 한 번 안 하고, 네. 예? 당 대표도 안 만나고, 예. 그러다가 갑자기 야 이건 나 국정 운영 못 하겠어, 진짜 군들 동원해.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요, 그 한동훈 요번에 그 국민이 먼저입니다 보면요, 거기에 또 중요한 증언이 하나 나오는데 7월 23일 날 당대표에 선출되고 나서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그냥 둘 것인지 교체할 맞아요. 것인지. 네네. 근데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윤 대통령의 그 검찰 서울법대 또 검찰 직계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결국 이제 김상훈 의장으로 교체를 하잖아요. 맞아요. 세무는 세수는 세부대에 담자. 그래서 그때 그 과정에서 전당대회 다음 날 바로 이제 용산에 가서 뭐 파티 같은 거 하고 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한동훈 대표가 혼자 들어갑니다. 혼자 들어가서 그 정책위 의장 문제를 거기서 얘기해 갖고 결론을 지어 갖고 나와요. 네. 그러고 나서 정점식 그 의장을 교체하는 걸로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7월 23일 날 전당대회 당일도요. 한동훈 대표가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기자회견 앞두고 한 10여 분 짬이 났는데 그때 바로 자기 전화로 윤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더니 받더래요. 아. 예? 그래서 대통령님 저 이렇게 당선됐는데 앞으로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해라 이렇게 덕담하고 됐던 거고 그 이후에 정책위 의장 그 문제로 대통령 이거 좀 상의드릴 게 있는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와라. 그래서 네.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리고 비공개 회동이고 나중에 알려졌잖아요. 그 회동 네네. 사실이. 네. 근데 그 다음에 연락을 하려고 그러니까 직접 연락하지 마라. 비서실장을 통해서 하라. 네. 이게 책에도 나와요. 그게 딱 조 시점인 것 같아요. 저 8월 초. 참 무섭네요. 예. 예. 뭐 당 대표가 말 안 듣는다고 야 안 되겠다. 쟤 그냥 날려. 뭐 그것도 군인들 동원해서 참.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참. 윤 그러니까 대통령 우리는 그런 이 아예 뭐 생각 자체가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뭐 하더라도 저희들이 정치를 논평하고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 생각의 테두리 속에는 그런 거는 아예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네. 예? 네. 근데 이재명이 아무리 꼴 보기 싫고 이재명이 하더라도 지금 곧 조금 있으면 지금 사실은 곧 이제 아웃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정치란 게 그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결국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재명을 살려준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그냥 놔뒀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집 저 빵으로. 그렇죠. 극적으로 부활시켜줬고. 예.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요즘 참아보면 윤 대통령 그렇게 세게 비판 안 합니다. 그렇죠. 예? 나머지 이 사람들이 비판하지 윤 대통령을 그렇게 세게 뭐 안타깝다 이 정도 이야기하는데 그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럼요. 자기 정치 생명을 살려준 사람 그럼요. 아닙니까? 다 네? 죽어가는데. 지난 총선 생각해 보십시오. 총선 때 진짜 150석 하고 뭐 아주 좋았잖아요. 이재명이 이제 맛이 갈 때 예. 그냥 이종섭이 호주 대사 보내고 뭐 황상무 터지고 뭐다 의대 증원하고 뭐 대파 흔들고 뭐 하면서 그냥 쫙쫙쫙 내려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재명 고맙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비명 행사로 그냥 본인 완전히 코너에 몰렸는데 코너에 몰려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150석 딱 하고 한동훈 대표 비대위원장 나와서 쫙 인기 좋을 때였는데 그냥 계속 초치는 것만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내가 뭐 잘못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러질 않나. 그렇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한동훈 대표 당 대표 되니까 아이씨 뭐 그냥 계엄해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이재명이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그러니까 단순히 뭐 다 죽어가는 놈 스테로이드 주사 한 방 놔준 게 아니라 진짜 어디서 20년 된 산삼한 뿌리 같은 놈 네. 넣어준 거예요. 진짜. 이게 참 정치란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주 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지금이 이재명이 저렇게 큰 소리 치면서 이 정말 차기 유력주자로 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계엄이라는 게 지금 이 상황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네요. 계엄이건 계몽령이건 간에 네.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보수는 분열되고 저쪽은 똘똘 뭉치고 이거 생각하면 솔직히 뭐 윤 대통령은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은인이에요, 은인. 은인이죠, 은인. 그리고 진짜 그 계몽령이라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설령 100번 양보해서 계몽의 목적으로 계엄을 하면은 윤 대통령은 본인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무 탈 없을 거라고 생각했네요. 지금처럼 영호의 몸이 되고 또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고 형사재판 내란죄로 형사재판 받고 이걸 몰랐을까요? 모르고 했다면 진짜 뭐라고 해야 돼요, 진짜. 예? 예. 그러니까 참, 정치적 감각이 진짜 뭐 마이너스 뭐 무한대죠.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세상이란 게요. 이제 순리대로 되어 나가면서 정말 쟤들이 계엄 탄핵하고 뭐 특검하고 하지만 결국 또 법의 심판에 받을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지금 딱 목전에 이제 들어와 있는 조국이 그때 딱 방에 갔잖아요. 그렇죠. 어쨌건 간에. 조국 빵에 네? 가고 이재명 딱 1심에 이제 뭐 징역형 나오고 지금 2심 이제 곧 26일 날 끝나면 대충 되면 이제 5월 늦어도 5월 6월이면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 민주당 그냥 400 몇십억 토해내고 그러면 이제 이쪽만 조금 잘하면 네. 국민들이 다시 이제 할 텐데 참 지금 생각해도 좀 기가 막힙니다. 이런 일을 벌여놔서 그걸 또 그런 대통령을 지금 계몽령이라고 그러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요? 예? 조금만 잘했어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참 답답한 생각. 어쨌거나 벌어진 일입니다. 벌어진 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그 몇 배의 지금 노력이 지금 필요한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쨌건 이재명에게 가져간 게 행운이 아니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려면 저는 윤 대통령이 이제서라도 저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좀 하고 그러면 어차피 나는 이렇게 가지만 내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다는 거를 좀 인식을 하고 행동을 해주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 지키겠다고 많은 분들이 나가서 하시는데 그 저는 마음은 똑같지만 그런데 지켜지지 않는 거를 지킨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글쎄요. 현실을 생각해야겠죠. 예.